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다운 가을 음악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우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공기는 정말 깨끗하고 신선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남양 성모성지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회를 갖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직접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멋진 음악회의 진행 순서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첼리스트 강효정 씨가 이끄는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알테무지크 서울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계신 테너 최상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순서에서는 시인 손병걸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자작 신앙송을 직접 듣고요,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아름다운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못할 추억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악회 순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순서는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이시니, 바로 이 곡은 알테무지크 서울의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작곡가 치마로사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 중 3개 악장을 오보이스트 임정희 씨의 협연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예수는 나의 기쁨이시니, 그리고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시단조, 이렇게 두 곡을 연이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인데요.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죠. 이 노래에 이어서 박목월 작시, 김성태 작곡의 이별의 노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가을의 정취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곡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이 노래 역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자, 그럼 알테무지크 서울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테너 최상호 교수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베 마리아 Jungfrau mild, erhöre einer Jungfrau fliehen nach diesem Felsen starr und wild. Soll mein Gebet zu dir hinwehen. Wir schlafen sicher bis zum Morgen, ob Menschen noch so grausam sind. O Jungfrau, sieh der Jungfrau Sorgen. O Mutter, hör ein bittend Kind. Ave Maria. Ave Maria,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us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et benedictus tuis ventris, ventris tu in
네, 아름다운 연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을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 오자마자 이 성당의 규모에 깜짝 놀랐고요. 또 아름다움에 더욱더 많은 놀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곳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은요, 50m 높이의 엄청나게 높은 두 개의 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탑은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두 탑 사이에는 7개의 아름다운 종이 달려 있고요.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종이 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이 울림을 들으신다면 감동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성당 내부도요, 굉장히 밝죠. 조명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천장 위쪽에는 이렇게 자연 채광을 두어서 정말 실내가 밖의 온도는 굉장히 추운데도 따뜻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당에 와서 이 멋진 설계에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바로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를 직접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성당 안에 설치될 십자가와 성화가 20세기에 살아있는 미켈란젤로라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줄리아노 반지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작업이 끝나고 성당으로 이런 십자가와 성화가 옮겨진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재탄생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대성당에 오셔서 이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끝 순서로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페지 협주곡 2악장을 트럼페스트 유제오 씨의 협연으로 들어보시고요. 또 이어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3번 F장조 전악장을 알테무지크 사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로드리고 아란회주 협주곡 그리고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제3번 F장조 전곡을 트럼페스트 유재우 씨의 협연과 알테무지크 서울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멋진 연주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7회를 맞이하고 있는 남양 성모성지 가을음악회 2부 순서의 문을 멋지게 열겠습니다. 2부 순서의 첫 순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큰 기대를 하시고 기다리셨던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시인으로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시인 손병걸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음악과 또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잠시 인터뷰도 해보고 시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걸 시인께서 이미 자리를 하시고 계신데요. 우선 손 시인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손병걸 시인은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디어 문예창작과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한국작가회의 인천 주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200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부분 입상을 시작으로 해서 구상 소떼문학상 수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중풍 조현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시집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와 통증을 켜다 이 2개의 시집은 대한민국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손 시인님의 시 묵화를 그리며 그리고 작설차를 마시며 이 2편을 이어서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묵화를 그리며 손병걸 몸속 깊이 고인 어둠이 고이다 끝내 넘친 어둠이 돌벼루 속에서 찰랑인다. 어둠보다 선명한 것이 있을까? 까맣게 젖은 깃털이 여백을 지울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텅 빈 시간과 공간이 내어준 높고 깊은 산골짝, 산수와 한 점. 닫힌 창을 열어젖힌 새울음도 지난밤 어둠에 젖은 깃털을 세워 잠든 새벽을 깨우는 중인가. 바람을 덧칠하는 생생한 사물들, 소리의 상형 문자들 내 귀를 후벼대며 더 높게, 더 짙게 속속들이 채색하는 까무룩 완성된 그림 한 점, 향기가 명쾌하다.
작설차를 마시며 손병걸 혼자 마셔도 혼자가 아니어서 좋다. 흙바닥을 쪼던 딱딱한 부리 속에 부드러운 혀가 숨어 있다. 귀를 기울이면 그윽한 말 중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 있다. 원망 그 한마디 말보다 날개를 키워왔다는 말. 내 목구멍을 핥아줄 때 절망의 부기가 가라앉는다. 식어가는 찻잔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 말까지 마시고 나면 창문 밖 저 귀가 큰 겸손한 고요. 덩치 큰 어둠의 입술도 달싹거린다. 네, 손병걸 시인님의 아름다운 두 편의 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묵화를 그리며 그리고 작설차를 마시며 이렇게 두 개의 시를 연이어서 읊어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이 중저음의 목소리 너무나도 감미로워서 제가 살짝 빠져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 멋진 시들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시도 일종의 그 글 쓰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네. 시를 쓰려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상상 그것들이 동원돼야겠죠. 그러면 끝없이 그 사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미 규정화되어 있는 사전적 그런 명사의 성격을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로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게 곧 시적 어떤 사유인데 이 사유는 생각하는 힘이 클수록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상상력 속에서 많은 것들의 영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사실 시를 즐긴다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낯설기도 할 것 같고요. 시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를 우리가 그 시험 문제로 익숙해져 있어서 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자기 체험과 만나는 접점들이 시마다 있습니다. 그 접점에서 감동을 하게 되면 그 시 자체가 곧 독자의 시가 되는 것이니까 시의 어떤 형식 그리고 그 모호한 그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체험과 만나는 어떤 부분의 감동을 즐기는 걸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법도 A라는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기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어서 일단 시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 좀 쉽게 시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 손봉걸 시인님의 이야기처럼 좀 답이 없이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그렇죠, 제대로 네. 즐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은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시가 가장 그 마음의 감동을 울리는 부분도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어렵다면 어떤 기호학이나 엄청난 그 수학적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시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짜리 나는 오늘 참으로 좋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문장 하나도 사실은 시이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손병걸 시인님을 만나뵈면서 역시 이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순서의 멋진 만남 손병걸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순서로 오늘 멋진 음악 한 곡을 더 선사해 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가을하면 코스모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소프라노 홍혜인 씨를 모셔서 이기순 작시, 이응열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작곡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청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되면은 세 곡의 작곡가들의 아베 마리아를 모두 듣는 것 같네요. 특히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신나래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프라노 홍혜인 씨를 청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너의 몸
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대성전과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손병걸 시인을 모시고 신앙송 한 편을 더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마지막 시의 제목이 바로 까치밥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낭송을 듣기 전에 이 시에 대해서 손 시인님의 해설을 먼저 듣고 그리고 시에 대해서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시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시입니다. 까치밥은 좀 익숙한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골 어린 시절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왜 가을에 보면 수학 시절에 감나무 끝에 꼭 홍시를 남겨두었어요. 그 남겨둔 그 자체를 그 까치밥이라 하는데, 이윤즉슨 그 까치들이 겨울 나기 전에 그 어떤 먹거리로 남겨두는, 예전에 그 가난한 시절이긴 하나 생명을 존중하는, 목숨에 대한 그 가치에 살아가는,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어떤 공유, 공동체에 대한 의미, 그런 식으로 남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주제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고술의 밥상, 왜 시골에 보면 고시내 하면서 이렇게 밥 한 숟가락을 농로에 또는 산에 밭 그 고랑 옆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을 뭐 일부 접해본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천지간의 어떤 겨울 나기 생명은 곧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나의 그 몸으로 굴러가고 있는 지구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어떤 여신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가을에 나 위에 다른 사람들, 하다못해 그 여러 생명체들, 미생물까지 우리 같이 어우러서 공동체의 생명,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로 이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까치밥 손병걸 늦가을 감나무 가지 끝에 홍시 몇 알 희뿌연 하늘 속에서 불다 앞산 너머에서 하늘 길을 열며 나뭇가지에 날아든 까치 몇 마리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고술의 밥상 한 끼니 저녁이다. 늦가을과 같은 말은 초겨울인데 둥치를 감싸는 감나무 나뭇잎들 저 뜨끈한 천지간의 겨울나기 오래된 나눔의 식사법을 곱씹어 보다가 마음도 노곤노곤 달콤해진다. 너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속으로 벌겋게 익어가듯 저녁 노을 물드는 지구 하늘도 홍시이다. 네, 손시희님의 신앙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의 제목도 그렇고요. 낭송을 들으면서 정말 가을의 정취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7회를 맞이하고 있는 남양 성모성지 가을음악회 마지막 연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남양 성모성지에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성당 안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곡이죠. 안드레아 센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청해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